서동영의 시선 함께합니다. 서동영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세상이 빨리 돌아가네요. 원래 우리가 오늘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 해서 국가 에너지 정책 하자고 원고를 다 해놨다가 한덕수 전 총리가 23년 선고가 나와서 지금 그 주제로 급히 바꿔서 지금 방송을 하는데 이게 참 구형이 15년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구형이 높고 선고가 낮은 건데 아무튼 23년 선고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되게 이례적이죠. 예, 예. 말씀대로 통상 그 검찰 구형량보다는 선고량이 적은 게 일반적이어서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구형보다 더 높게 선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예. 이번은 이제 검찰 특검 구형이 15년이었는데 24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지난번 그 체포방해 등 그 직권남용죄에 대한 윤석열 선고 때 네. 구형 10년에 5년을 선고해서 좀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검 구형보다 훨씬 좀 높아져 버렸습니다. 이제 쭉 그 형량을 그렇게 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가 쭉 설명을 했는데요. 네, 예. 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파괴 행위고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의지가 좀 느껴지는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형량을 좀 결정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계엄을 선포한 과정에서 한덕수의 역할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이제 네. 첫째는 이게 내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 거죠 이제. 내란을 인정한 거고. 예. 재판부의 판단으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판단이 첫 판단이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내란으로 인정한 거고. 두 번째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데 막지 않았고 오히려 거기에 방조하고 협조했다라고 하는 점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엄격한 배신 행위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다 이렇게 좀 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변호사시기도 하시니까 구형보다 선고가 더 많은 나오는 경우는 뭐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모르시겠지만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도 예. 이 재판부가 느끼는 형량이 이제 검찰이 느끼는 형량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예, 그 재판부의 정의감에 비춰봐서 검찰 구형량이 적다고 생각하면 더 높일 수는 있는 겁니다. 네. 그건 그렇게 뭐 너무 엉뚱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는 거고요. 자주 네. 있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그건 아니 법적 허용 범위 내긴 하죠. 그죠? 그럼요, 예. 그럼요. 보통의 예. 관행과 어떤 것들에서 비해서 이례적이다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다들 이제 궁금해지는 건 윤석열은 몇 년을 선고할까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윤석열 구형이 얼마 나오고 1심 선고가 얼마 나올까 하는 이제 구형을 지난주에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구형 얼마쯤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무기징역 구형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주위 분들하고 내기를 참 많이 했는데 대부분 무기징역을 얘기하고 대부분. 예.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무조건 사형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무기징역 구형을 예측을 했던 게 지금 우리나라 내란이 그렇게 많은 범죄가 아니니까요. 네. 내란과 관련해서 비교해 볼 만한 거 역시 노태우 전두환이다. 그러면 전두환 노태우 때 그 구형이 전두환 사형 12.12 사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내란이? 그러니까 12.12부터 해서요. 예. 강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억압 그에 대한 학살까지 다 포함한 범죄들이고 네. 특히 이제 전두환 노태우 때는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뇌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다 포함을 해서 당시 이제 검사 구형이 전두환 사형 노태우 무기징역이었고요. 아 그랬어요? 예. 1심에서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22년 6개월인가 아마 그렇게 나왔다가 네. 항소심에서 이제 전두환은 20몇 년 그다음에 그 노태우 17년 이렇게 확정이 됐었거든요. 네. 그때 그 사건과 비교를 해보면 네. 우선 그때는 이 내란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근데 실제로 여기는 희생이 이제 있었지. 예.
시민에 대한 희생은 없었고 그리고 이번 윤석열 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가 되어버렸던 그렇죠. 거고요. 예. 그리고 노태우 전두환한테 있었던 비자금 문제가 여기는 없었고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하면 그때 전두환 노태우보다는 적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네. 그랬었는데 이제 사형이 선고가 구형이 돼서 제가 되게 놀라웠는데 또 하나 놀라운 점이 특검이 구형을 하면서 사형을 구형을 지금 하면서 윤석열 구형 얘기하시는 거죠? 예, 사형을 구형을 하면서 전두환보다 더 나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아, 검찰에서.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났었냐 하면 예.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때 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의 문제를 가지고 광범위하게 촛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저도 자주 이제 광화문광장을 가서 촛불에 참여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당시 전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을 하던 지금 국회 부의장을 하고 계시는 이하경 의원을 만났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집회에 참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미 이제 이명박 정부가 그 강경 진압으로 돌아서고 난 후였어요. 네. 그래서 강경 진압을 하면서 물대포를 계속 쏘아대니까 시위 참가자들이 대부분 이 우의를 입고 시위에 참여하는 이런 형국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대학생 3-4명이서 이제 참석을 한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막 굉장히 이제 이명박을 비토하고 욕하면서 네. 야, 이렇게 하면 이게 전두환과 뭐가 다르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정도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이하경 의원이 그때 굉장히 정색을 하시면서 네. 학생들한테 다가가더니 학생들 전두환과는 달라. 전두환은 진짜 시민들을 죽여 예. 굉장히 단호하고 겁먹은 표정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우리한테 전두환의 존재는 그런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전두환보다 더 나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예, 예.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그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힘으로 누르려고 했던 이 특히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짓을 한 그 분노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전두환보다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특검은 전두환보다 더 나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이게 우리 시민들의 분노감의 정도가 내가 거기를 못 따라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 정도였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구형은 거기가 나왔는데 사형 이제 선고가 얼마일지가 좀 걱정이 그 궁금한데요. 문제는 이번에 이제 한덕수가 23년이 나왔으면 네. 재판부의 그걸로 보자면 그 윤석열은 훨씬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훨씬 더 나와야 되는 거여서 윤석열의 형량도 굉장히 높을 걸로 예상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지금 방금 분노감을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이하경 의원까지 얘기하시면서 들은 생각이 뭐냐면 저도 고등학교 때 5.18이란 말이에요. 고1 때. 대학생 때 5.18이시죠. 아니 저도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인가? 아 그러면 나는 더 이전이구나. 네. 예. 아주 어릴 때.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죽는 걸 본 사람 이하경 의원 같은 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그걸 말로만 전해 듣고 현재를 보는 젊은 세대하고 제가 볼 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아까 전두환보다 나쁘다라고 말한 그 구형을 한 검사는 젊은 사람이지 않을까. 근데 그거 특검에서 회의해 가지고 결정한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뭐 잠깐 다른 얘기 뭐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 분노감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거는 저는 많은 좀 생각을 하게 하고. 근데 이제 법적 분노감, 법적 정의감 뭐 이런 것들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만약에 한 80년대 이때 이번 윤석열 같은 행위를 했다라면 그건 또 좀 더 좀 낮게 평가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미 이제 그 시기를 다 넘어와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제는 완전히 성숙 단계, 안정 단계에 들어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40년 전, 70년 전처럼 군대를 동원해서 이걸 뒤엎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이 시기의 분노감은 그때의 분노감과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건 민주주의가 얼마나 좀 위태위태하고 허술한 정치 제도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줬다는 측면에서도 이번 이제 내란 그 비상계엄이 준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재판부에서는 어쨌든 그 부분을 아주 좀 엄격하고 세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이제 선거가 다음 달 2월 19일인가 있을 네, 텐데 앞으로 한 달여 남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가슴이 철렁했겠노라. 그러게요. 예. 저는 사형 구형은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은 좀 강하게 하는 어떤 사회의 법적 제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최종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건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은 경고의 사회에 대한 경고의 의미 차원으로도 구형은 세게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이 사회가 처벌만으로 아름다운 민주주의나 아름다운 사회를 꾸려가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사 쪽은 구형은 강하게 하고 또 이쪽에 얘기를 들어서 판결은 전 국민이 좀 좌우를 다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검찰보다 더한 선고가 나오는 것이 그게 과연 민주사회를 가는데 일벌백계로서 건강한 지침을 전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과도한 분노감의 또 다른 발로냐라고 좀 물어본다면 좀 애매한 일단 마음이 뭐 드는데 대한민국 저는. 재판부가 사법부가 느끼는 정의감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형량이었다고는 보여지는 거고요. 네. 예, 이제 또 이걸 감안해서 이제 고려해서 다른 사건들도 좀 하게 될 거고 그 결과를 놓고 또 우리 국민들이 치열한 토론들이 좀 가능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대명천지 21세기에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저질렀던 그 하룻밤 불장난 같은 그 행위가 그게 단지 장난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를 통째로 파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우려감 뭐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느낄 수 있는 것이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형량을 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그 법정 구속까지 했죠. 예. 법정 구속. 예. 법정 구속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증거 인멸과 도주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법정 구속할 만큼의 너의 죄질은 나쁘다는 뜻입니까? 일단 이제 재판을 해서요. 재판 전에 수사나 재판을 하기 위해서 구속을 하는 건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거죠. 예, 그거는 그렇죠. 주로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네, 우려 우려가 이런 있을 것들이 때. 문제가 예, 되는 거고요. 재판을 해서 재판부가 형을 결정했으면 예. 그때부터 형을 살리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1심에서 선고하고 다 법정 구속을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안 하는 경우는 그 실형을 선고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특별히 보장해야 할 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 법정 구속을 안 하고 항소심 이후 그러니까 재판을 다 마쳐보고 구속을 시키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원칙적으로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법정 구속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게 원칙입니까? 거기에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심은 끝난 거고 여전히 항소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뭐 한덕수라는 사람이 반성해서 네. 속죄하는 마음으로 항소를 포기하겠다 이럴 리는 별로 없을 것 없고.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번 이 내란 과정에서도 다 뭐 자기는 잘못 없고 나는 말리려고 했는데 못 말렸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뒤에 그 CCTV 같은 게 공개되고 보니까 그런 정도에 머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재판을 받는 태도와 그 전후의 과정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감도 컸던 거고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을 좀 통렬하게 지적을 했던 부분이어서요. 네. 뭐 이 사람이 그냥 항소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대법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법원까지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의미 없는 거긴 하지만 윤석열에게는
선고가 뭐 나올까요? 그러니까 우리 구형할 때 뭐 되게 무기징역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고 했는데 그러면 좀 더 편하게 사형까지도 나올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사형 반대론자여서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윤석열은 우두머리고 네. 한덕수는 중요임무종사였고 네. 김용현이나 이런 사람처럼 적극적으로 내란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거나 또 하자고 같이 권했거나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은 아닌데 네. 그런 한덕수에게 23년형이 선고된 걸로 보면 우두머리이고 이 모든 과정들을 총괄하고 끌고 왔던 그 윤석열에 대해서는 네. 당초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센 그런 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제가 지금 방금 그 컴퓨터로 한덕수 생년월일 봤는데 49년생이에요. 그러면 77세, 78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23년에는 100살까지 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사형, 그다음에 무기징역, 그다음에 무기는 계속 죽을 때까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최장 뭐 이렇게 20년, 30년 할 때 그거 연수는 어떻게 보통 결정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 100살이잖아요. 지금 23년을 그대로 예. 살면 100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 분이 지금 이 나이에 형을 23년형을 선고해야 할 만큼 나쁜 짓을 한 거니까요. 이제 그거 뭐 23년 다 살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뭐 사면 복권이 없다면 네. 특별 사면이 없다면 23년을 다 살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나이 되면 나올 텐데요. 아마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옥 안에서 죽어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가 아닌가 싶기는 하고 뭐 일본적인 어떤 국회의원이 윤석열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윤석열이 살아서 감옥문 밖을 나올 가능성은 나는 제로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어쨌든 이번 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 엄중한 이 파괴 행위에 대한 국민의 분노도 그렇고 사법부의 인식이 이제 정확하게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기는 하네요. 예. 근데 앞으로 이런 군사력이나 이런 걸 폭력 행위를 통한 어떤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줬다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